호돌이 썰툰. 코로나 때문에 결혼 늦추다 보니 결혼 준비만 1년 7개월을 했어요. 결국 4월에서 7월로, 또 7월에서 9월로 미뤄졌고, 신혼집 입주는 7월 초에 끝났고요. 저는 직장 때문에 주말마다 가서 신혼가구 다 들여오고 짐 정리하고 주말만 갔고, 걔는 신혼집에 미리 들어와서 혼자 살았어요. 지지난주 토요일에 필요한 식기구 정리하고 보니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좀 쉬려니 저녁을 안 먹어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놈은 초저녁부터 코 골며 자고 있었고, 냉장고에 먹을 건 물밖에 없고, 시켜 먹긴 또 그렇고. 육개장 컵라면 아시죠? 그게 뜬금없이 신발장 구석에 숨어 있길래 그거 하나 먹고 소파에서 TV 보다가 잠들었어요. 소화시키느라 새벽에 잤는데 아침 7시도 안 된 시간부터 신경질적이게 저를 깨우더니 다짜고짜 컵라면을 왜 먹었냐요? 잠결에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자기가 오늘 그거 먹으려고 일부러 신발장에 둔 거고, 그거랑 같이 먹으려고 방금 김밥 천국 가서 김밥까지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밥 뜯고 이제 물 올려놓고 찾아봤더니 제가 먹은 거죠. 그래서 열이 받았다는데, 결혼할 여자가 컵라면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짐 정리하고 골아떨어진 사람을 그렇게 신경질적이게 깨울 일인가요, 이게?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저도 따졌어요. 배고파서 먹었다. 어차피 1층에 편의점도 있고. 다시 갔다 오면 되지. 그 컵라면 때문에 잘 자고 있는 사람 신경질적이게 깨우냐. 나는 너 잠 깨울까봐 정리도 조용조용히 하고 소파에서 잤다. 뭐하는 짓이냐. 이러니까 시끄럽다고 그럼 빨리 컵라면 사오래요. 물 끓고 있다고. 순간 이놈이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눈빛 또한 진짜 이성 잃은 눈빛이고, 그렇게 신경질 내는 거 처음 봤어요. 평소에 먹는 걸 좋아하긴 했어도 식탐을 부린다거나 내 걸 뺏어 먹는다던가 그런 적은 없었고, 오히려 나한테 뭘 더 먹이려고 했고, 한 번도 음식에 관해 화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 황당해서 저도 혼이 나간 채로 가방 들고 집에서 그대로 뛰쳐나왔거든요. 그리고 이틀 동안 서로 연락 안 하다가 연락 왔길래 이제야 반성했나 해서 받았더니, 놀라지 마세요. 진짜 주작 아닙니다. 첫마디가 왜 사과 안 하냐요. 컵라면도 마음대로 먹고 그 사고를 치고도 수습도 안 해주고 그냥 가다니. 너는 뺑소니범이나 다름없다 라더라고요. 진짜 말이 안 통해서 내 입장 생각해보라고. 결혼할 사람한테 컵라면이 아깝냐고. 그게 곤히 자고 있는 사람 그렇게 깨울 일이냐고 했더니 무조건 제 잘못이니까 사과하라네요. 그래서 제가 난 사과를 받아야 된다. 용서는 네가 빌어야 되는 거고 난 사과할 마음이 없다. 이러니까 갑자기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네요.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신혼집에 가구까지 다 들인 상태에서 정상이면 누가 컵라면으로 파온 생각을 합니까? 하지만 그 X가 먼저 파온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옳았구나. 바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연락 안 하고 안 받았더니 바로 다음날부터 그제서야 자기가 미친놈이었다, 자기가 잘못했다, 회사까지 찾아와서 싹싹 비는데 다 무시했고, 직접 얼굴 보고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무릎까지 꿇는데, 그때 저한테 시끄럽고 빨리 컵라면이나 사와라 하던 말투와 눈빛이 안 잊혀져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노비 대하는 줄 알았어요. 용서를 떠나서 진짜 컵라면 하나 때문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 보니까 속까지 안 좋고, 진짜 진심으로 난 너랑 결혼하기 싫다 다 무르자 한 상태고, 그놈은 하루가 멀도록 잘못 빌고 있고, 제가 하도 연락을 안 받고 일방적으로 파온 통보 후에 청첩장부터 스드메까지 점점 취소하니까 그제서야 믿는지 편지까지 써서 구질구질하게 변명하면서 매달리고 있고요. 저는 흔들림 전혀 없이 여전히 파온 진행 중입니다. 저는 아기 낳고 전업으로 돌렸고, 남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 근무입니다. 주말엔 토요일 동호회 나가고 친구들 만나는데요. 일하느라 힘드니까 하루는 그냥 쉬라고 해줘요. 대신에 일요일에 애기 좀 많이 봐달라고 하고요. 여튼 현재 제가 육아도 처음이고 엄마도 처음이고 정말 다 모르겠고, 매일 이유도 없이 눈물만 나고 출산 우울증도 오고, 몸도 원래 약했는데 애 낳고 더 안 좋아졌습니다. 167에 50kg 정도였는데 애 낳고 41kg까지 빠져서 거의 기아 같은 수준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계속 빠지고 있고요. 병원에서도 심각하다고 했어요. 아이를 보면 모성애보단 그냥 미안한 마음, 힘든 마음이 먼저 들어요. 남편도 제가 심신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걸 알고요.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남편이 출근한다고 나갔고, 저는 전날 밤부터 으슬으슬하고 몸살 기운도 돌고 했는데 아침에 더 아프더라고요. 혹여나 코로나인가 싶어서 남편이나 애기한테 옮을까봐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서 남편도 아픈 걸 알았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병원 가서 링겔이라도 맞고 한숨 자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시댁에 아기를 맡기고 가려고 연락드렸어요. 전화 안 받으시길래 어머님께 문자로 병원 다녀올 동안 아기 몇 시간만 봐달라고 넣었는데도 답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맡긴 적이 없는데 정말 그날은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일단 아이 데리고 갔습니다. 시댁 가서 벨 누르는데 어머니께서 놀라시며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바로 열어주시는데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문 좀 열어달래서 들어가니 정말 편한 차림의 남편이 있네요. 둘이 갈비에 진수성찬 차리고 식사 거하게 하고 있는데 벙쪘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어머님이 나서서 요새 힘들어해서 하루 쉬라고 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회사가 힘들다고 하루 쉰다고 쉽니까? 남편 보고 말하라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나오라고, 집 가서 얘기하자고 하고 물어보니 그냥 하루 쉬고 싶어서 쉰 거랍니다. 말이 되나요? 회사에 전화하기 전에 말하라고 하니까 연차랍니다. 회사가 워낙 소규모라 연차, 월차 이런 게 없다고 했었거든요. 연차 없다더니 언제부터냐고 물어보니까 3달 됐답니다. 애기 낳고 나서부터네요.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그때부터 몰래 쉰 겁니다. 왜 말 안 했냐? 나 이렇게 힘든 거 알면서 어떻게 몰래 쉬냐? 내가 당신 주말 하루 그냥 놓아주는데도 부족했냐? 하물며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옆에서 봐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가 생각이 짧았답니다. 그냥 자기도 하루쯤은 생각 없이 편하게 쉬고 싶었대요.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얄미워도 한 소리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마음이 다친 건지 여유가 없는 건지 정이 너무 떨어진 건지 계속 갈비 처먹던 모습만 떠오르고 진짜 내 편이 아니구나. 내가 힘들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아니구나. 남이구나. 이 생각만 들어요. 계속 미안하다고 출퇴근 전후로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음이 이상해요. 그냥 용서해주고 넘길 일인가요? 그래, 넘기자 해도 그게 안 되고 모르겠어요. 눈물만 나고. 저도 친정 가서 엄마 보고 푹 쉬고 싶네요. 아이 태어나고 100일 좀 지나고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3박 4일이고 자기도 본인이 안 가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서러웠지만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출장을 갔어요. 출산 후에 혈압이 높아져서 두통이 심했고 몸이 안 좋아 혼자 애 보고 집안일 하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출장 가서도 계속 아이 사진 보내달라고 하고 보고 싶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톡을 보내서 일 잘 마치고 오라고 했어요. 3박 4일이 지나고 남편이 돌아왔고 아이랑 놀다가 자기 갑자기 너무 피곤하다고 소파에서 잠들더라고요. 이불 가져다 덮어주고 충전 중에 남편 폰에 카톡이 오길래 궁금해서 몰래 봤습니다. 단체 톡방이었는데 남편이 근무하는 팀 이름이었고 예전부터 있던 톡방이었는데 회사 사람들하고 톡인가 보다 하고 한 번도 보지 않았었는데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2달 전부터 태국 여행을 계획하고 비행기 표랑 호텔은 미혼인 친구가 끊고 유부남들은 현금으로 준다고 했어요. 남편네 회사 창립 기념일이 되면 100만원가량 상품권을 주는데 이번에는 안 나온다고 하더니 그걸 받아서 현금으로 바꿔서 다녀온 거였습니다. 푸잉푸잉거리고 나중에 찾아보니 업소 여자 같은 의미였어요. 무슨 마사지 가서 돈 주면 알아서 붙는다. 그런 거리가 있다. 근데 그중 한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안 잊혀지더라고요. 얘들아 병원 가서 항생제 꼭 맞아라. 에이즈 걸리기 싫으면. 정말 손이 덜덜 떨리고 차가워져서 폰을 바닥에 놓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냥 미친듯이 나오더라고요. 내 인생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손 떨려서 캡처하기도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캡처해서 제 폰으로 다 보내놓고 제 폰은 숨겨놓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자기는 안 했대요. 네가 좋다고 동조한 카톡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사실대로 얘기해라. 사실대로 얘기하면 시댁에도 알리지 않겠다. 여기서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애 네가 키우고 이혼이다. 자기도 몸이 너무 외롭고 호기심에 한 번 했대요. 순간 눈이 돌아서 TV를 집어던졌습니다. 애는 자지러지게 울고 지갑만 가지고 나와서 혼자 맥주 사서 모텔 가서 먹고 취해서 잠들었어요. 깼는데 부재중 전화 카톡 엄청 와있고 애는 시댁에 맡겼답니다. 계속 미안하대요. 평생 잘하고 보답하고 반성하며 살겠대요. 집에 들어가니 다 치워져 있더라고요. 바로 안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서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카톡 사진 보여줬어요. 그리고 못 살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애랑 그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이랑 셋이 있다가는 내가 죽거나 그 더러운 남편 새끼를 죽여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아직도 3개월째 별거 중에 있는데요. 이혼하자고 해도 절대 못 해준답니다. 이혼할 방법은 소송뿐인데 그게 멘탈이 가루처럼 갈린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선뜻 용기가 나진 않습니다. 그 일로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고 약을 먹으면 잠이 와서 잠들어요. 몸은 거의 괜찮아졌는데 정신만 건강해지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그 기억이 저를 갉아먹는 느낌이에요. 정말 다행인 건 육아휴직 후 복직해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7개월 차 신혼부부예요. 시댁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몰아서 합니다. 그게 토요일이었고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가서 전 부치고 다 했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시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식구분들이랑 거실에서 주무시고 신랑 방 가서 자려고 하니까 시어머님이 같이 자자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도 다 차고 신랑 방에는 시조카들 재우기로 하고 안방에서 잤어요.
바닥에 장판 깔고 주무시길래 어머님 편하게 주무시라고 하며 옆에 이불 깔고 신랑이랑 자겠다고 했더니 신랑 혼자 자게 하고 이쪽에서 자라고.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누웠어요. 자는데 너무너무 춥길래 일어나서 장판을 확인하니까 제 쪽 장판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려고 하니까 더워서 내 쪽 끈다는 걸 아가 쪽 껐나 보구나 하시고 본인 거 끄시길래 어머님 저 추워요 제 쪽 켜주세요 했더니 보일러를 틀어서 따뜻할 거래요. 장판이며 바닥에 잔뜩 깔아놔서 보일러가 느껴지지도 않길래 춥다고 틀어달라고 했더니 에휴 하시면서 양쪽 다 키더라고요. 짜증났는데 그냥 잤고 중간에 또 끄셨길래 더 깨울 것도 없이 신랑 자리로 갔어요. 보일러 때문에 뜨끈하더라고요. 신랑이 잠결에 왜 그러냐고 하길래 추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다고 하면서 신랑 끌어안았더니 어머님이 일어나셔서 장판 킬 테니까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랑이 장판 안 켰어? 했더니 아가가 더워하길래 껐지. 어머님 저 하나도 안 더워요. 아까도 춥다고 일어나서 켜달라고 했잖아요. 저 그냥 오빠랑 잘게요 했더니 아무 말 없이 주무시더라고요. 더 웃긴 건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삐져 계세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고 쳐다도 안 보시고 신랑만 챙기세요. 아버님이 저 훌쩍인다고 춥게 잤냐고 하셨을 때 아니라고 했는데 이럴 걸 그랬네요. 신랑이랑 집 가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찡찡거렸더니 신랑이 미안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다음부턴 같이 절대 안 자야겠어요. 저는 올해 고1 여자입니다. 밑으로는 초1 남동생 하나 있고요. 이렇게도 나이차 많이 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안 치시더니 임신했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엄마가 셋째 욕심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임신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예전부터 말해오던 거고 심지어 입양 얘기까지 나왔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죽어라 반대했어요. 왜 그렇게 엄마가 자식을 한 명 더 원하는지도 잘 몰랐고요. 사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 혼자였을 때는 아들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지금은 왜 그러실까요? 그렇다고 제가 동생을 무턱대고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엄마가 몸이 되게 약하세요. 저를 첫 임신하셨을 때부터 지금 밑에 동생 둘 다 중간에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심지어 동생은 유산 위기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실제로 임신하셨었지만 결국 하늘로 올려보냈어요. 그때 엄마가 수술하는 거 보면서 앞으로는 임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제 의사를 전달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상황이 된다면 일찍 결혼하고 싶기 때문에 아기를 보고 싶으신 거라면 내가 빨리 손주를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도 농담같이 얘기해오던 중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말 하는 거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남사스럽습니다. 제가 남의 눈을 막 의식하고 그런 편은 아니지만 친척분들이 되게 말을 부풀리시고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저희 집 가뜩이나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더 이러쿵 저러쿵 소리 듣기 싫습니다. 얘기한 후에 걱정을 빙자해서 계속 전화 오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참 싫네요. 마지막으로 엄마의 임신으로 인한 갖가지 뒷일을 제가 맡을 자신이 없어요. 사실 엄마가 임신하시면 가족이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생 때도 엄마가 임신 초기부터 꼼짝없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저 혼자 학원 가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차려주는 밥 먹고 혼자 잤거든요. 어쩔 수는 없었지만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당시에는 서러웠어요. 엄마는 출산 이후에도 몸조리로 인해서 저는 운동회나 참관 수업,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하는 행사에 항상 혼자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과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우울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엄마가 작년 경험도 있고 이미 노산이신 만큼 벌써부터 위험하다며 하루 종일 누워 계세요. 회사를 다니신 것도 아니셔서 그래서 더 엄마의 주부로서의 역할 공백이 커요. 한 일주일간 제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동생 챙기는데 저도 고등학생이라 아침 일찍 등교하고 학원 거쳐서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거든요. 이후로도 숙제하랴 공부하랴 바쁘고요. 큰 짐이 얹어진 기분이에요. 근데 엄마가 동생이 생겼다는 이유로 너무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니까 지금은 엄마인데도 좀 밉네요. 아빠는 현재 회사 일로 너무 바쁘시고요. 앞으로도 수개월간 이 상황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싫네요.